나 진짜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당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상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하면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안 하시더라고. 진짜 이거 정상적이지 않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전세 사기는 정말 유형이 다양하죠. 위반 건축물 사기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주택을 위반 건축물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5년만 부과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나 수년 전에 관련된 법은 개정이 돼서 지금은 주택이든 아니든 위반 건축물이 되면 첫 번째 철거할 때까지 위반 건축물의 원인이 사라질 때까지 반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꽤 돼요. 자, 그리고요. 위반 건축물 두 번째 위반 건축물은 퇴거나 철거를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히 유의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와 같이 갑자기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퇴거나 철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점, 이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건축물 대장도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 전유부, 일반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관련된 부분의 건축물 대장을 전부 다 열람하신 후 위반 건축물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신 다음 전세계약을 체결해야지. 이거 위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 체결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중개사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 또는 전세대출을 받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임대인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임대인의 반응 또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임대인의 행동을 보면 정상적이라면 전세보증가입이나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동의 못하겠다 라는 임대인이 있다면 이 계약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굳이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식의 내용들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정말 괜찮은 집을 임대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위반 여부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약으로 관련된 부분들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에게는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문제도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또 볼까요? 근생빌라, 이것도 위반 건축물과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상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상가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 자, 이런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부분들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빌라 쪼개기도 있어요. 202호만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201호, 202호 두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반 건축물이죠. 이러한 부분들은요, 전입신고도 한 세대만 가능하고 대출도 한 세대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막상 가서 보면
온전하게 보이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지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전세대출 없이 입주하려는 경우 특히 이러한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높다고요? 전세대출 받지 않고 내 돈으로만 입주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근생 건물 같은 곳에 입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세대출을 받겠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특약으로 작성함으로써 굳이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내용을 특약으로 가입함으로써 관련된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다른 곳에 해야 된대. 이러면 정상적인 전세계약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미련을 두냐고. 여기에. 이거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건데. 계약 하나가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계약은 꼭 피해 나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미끼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만연화되어 있는 건데요.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기입니다. 신축 빌라가 예를 들면 매매 가격, 분양 가격이 3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3억 2천짜리 전세를 낸다는 거죠. 매매 금액보다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높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신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러한 식의 빌라의 전세에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세보증보험이 실제 내 보증금 전액을 가입할 수는 없죠. 따라서 관련된 부분들은 공인중개사라면 적어도 이 집의 적당한 시세, 적당한 분양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내가 봤을 때 저거 아니야, 저거 너무 비싸 라고 판단하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사실 공인중개사가 연루되어 있는 케이스보다 컨설팅 업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간혹 이러한 부분들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런 거 전세보증 가입하니까 해도 된다 라는 형태의 말을 해줌으로써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빌라 분양업자로 하여금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가는 이런 식의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러한 식의 사기가 잘 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빌라라는 것이 워낙에 입지나 위치 그리고 개별성, 특수성이 강하다 보니까 정확한 시세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들이 자꾸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가담하는 것 그닥 좋은 방법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천하는 방법 아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돼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 미추홀 관련된 지역들도 이러한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건도 거기서 드러난다고 하는데 자, 이거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저 빌라 가격이 얼마고 전세 가격이 그거보다 더 높은 계약을 하진 않겠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평생의 족쇄로 따라다닌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로서 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죠. 이 빌라의 가격이 적당한 시세가 얼마일까? 이 가격에 대한 시세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섣부르게 중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실제 해당 매물이 약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에 거래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로서 제대로 된 중개를 하려면 적어도 지역 내에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정상적인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빌라업자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달콤한 유혹과 제안이 오더라도 아담의 사과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으시는 현명한 개업 공인중개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리권 남용 사기입니다. 가짜 임대인 얘기인데요. 이거 참 굉장히 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이거 다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전세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나서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리는 이런 유형의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봐야죠. 과연 이게 불법이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뭘까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임대인으로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정상적인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신불자 같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명의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자 등을 갚지 않는 거예요. 또는 전세를 지나치게 고가에 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고 싶을 때 전세금 반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선순위에 대출이 있는 경우와 선순위에 대출이 없더라도 전세 금액이 워낙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사 나가고 싶을 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두 가지 케이스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과연 이 임대인이 정상적인 임대인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게 한다는 특약을 넣거나 또는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전세금을 바로 돌려줘야 한다는 특약을 넣거나 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매도를 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역시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 간혹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모릅니다.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과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정확하게 한다면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중개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선수인의 근저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더 문제가 빨리 생기니까요. 그리고 시세가 너무 꽉 차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전세를 놓는, 아무리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물건을 놓는 일은 전세를 놓는 일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가짜 임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요, 현재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매 계약서를 같이 들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이 사람한테 매도를 할 거니까 전세 계약을 새롭게 매수하는 매수자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현재 소유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새로 매수하는 사람에게 전세 계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게 이 가짜 임대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하려면 임대인 본인하고 해야죠. 나중에 바뀔 거라고요? 나중에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임차권은 승계가 돼요.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임대인의 지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매수인이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거 나 진짜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당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상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하면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안 하시더라고. 진짜 이거 정상적이지 않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가짜 임대인에 대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 특별히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죠. 임대인이 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의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또 뭘 확인해야 되죠? 위임장 여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계약금이 누구의 통장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뭐 좋은 게 좋다 뭐라더라? 유도리 있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공인중개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휩쓸리게 되면 이 역시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세 사기로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요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중주택도 결국은 다가구 주택의 유형의 하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보장보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보면요.